실수로 갇힌 인간, 무고한 삶을 오판할 때 벌어지는 일들. 1급 살인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가 근 30년 만에 무죄가 밝혀져 풀려나지만 출소 2개월 뒤 패한 판정을 받고 1년여간 투병하다 숨졌다. 2015년 6월 29일에 작고한 미국 뉴올리언스의 흑인 남성 글렌 포드의 삶이 그러했다. 더 어이없는 건 주정부가 그에게 단 한 푼의 손해배상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 숨을 거둘 때까지 그는 생계와 투병 비용을 시민들의 기부에 의지해야 했다. 글렌 포드와 같은 사연은 적어도 자국민에 관한 한 가장 훌륭한 법치와 민주주의 시스템을 갖췄다는 미국에서조차 아주 드문 일이 아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15년 6월 말까지 사형수로 형 집행을 앞두고 있다가 무죄로 석방된 사례만 115건이나 됐다. 그리 드문 일이 아니라면서 굳이 글렌 포드의 사연을 들춰보려는 까닭은 그의 무죄가 법원에 의해 확정된 뒤 1983년 그를 살인죄로 기소했던 당시 지방검사 마티 스트라우드가 신문에 기고한 긴 반성문을 함께 소개하고 싶어서다. 글렌 포드의 결백을 믿지 않았고 완고한 사형제 옹호론자이기도 했던 또 한 명의 검사 데일 콕스는 원심 판결 후 29년이 지난 시점에 검찰로서는 치욕이 될 만한 글렌 포드의 무죄 증거를 공개, 그에게 재심 기회를 부여했다. 1983년 11월 5일 루이지애나주 슈리브포트라는 도시의 보석상 이사도르 로즈먼이 무장 강도가 쏜 총에 맞아 숨졌다. 경찰은 용의자 4명을 체포했다. 그중 한 명이 로즈먼의 파트타임 정원사였던 34세 글렌 포드였다. 범행 무기도 발견되지 않았고 지문을 비롯한 아무런 물증도 없었지만 정황은 포드에게 불리했다. 그가 도난당한 보석 일부를 전당포에 맡겨 돈을 구한 사실이 드러난 거였다. 그에겐 마약 문제로 경찰서를 오간 이력이 있었다. 피해자의 사정을 잘 아는 정원사였고 또 흑인이었다. 감식 결과 범인은 왼손잡이로 추정됐고 공교롭게 포드는 왼손잡이였다. 범행 시점 현장 주변에서 포드를 목격했다는 증언이 경찰 수사 파일에 포함된다. 다른 용의자의 여자친구가 한 증언이었지만 심증을 굳힌 경찰은 그 흠결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물론 포드는 결백을 주장했다. 전당포에 작물을 맡긴 것은 평소 친분이 있던 나머지 용의자들에게서 선의로 얻은 물건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검찰은 1984년 12월 5일 포드와 나머지 용의자들을 1급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주검찰청 수석검사가 스트라우드였다. 포드에게는 2명의 국선 변호인이 배정됐다. 형사사건을 맡은 적도 없고 배심원 재판에 참여해 본 적도 없는 초임 변호사들이었다. 그들은 포드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알리바이나 증언의 진위를 확인하는 별도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주정부로부터 받은 일당 3달러로는 조사 경비를 댈 수 없다는 게 이유였는데 훗날 밝혀진 바 그들이 사립탐정을 고용해 보충 조사를 벌일 경우 해당 경비를 법원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 재판은 포드에게 너무 불리해서 배심원 12명 전원이 백인이라는 사실은 오히려 사소한 문제로 보일 정도였다. 법원은 2개월 뒤 포드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나머지 3명의 피고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결했다. 글렌 포드는 1949년 10월 22일에 슈리브포트에서 태어났다. 어려서 가족과 함께 캘리포니아로 이사해 고등학교를 다녔고 미용학교에서 기술을 공부한 적도 있다. 사건이 있기 몇 해 전 그는 고향으로 돌아왔고 그때그때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다고 한다. 뒷골목 친구들이 선심 쓰듯 건네준 금부치가 어디서나 물건인지 따져 물을 만큼 그가 윤리적인 사람은 아니었던 듯하다. 포드는 루이지애나주 중죄인 교도소 가운데
수영 여건이 최악이라고 알려진 앙골라 교도소 0.8평 사형수독방에 수감됐다. 그는 거의 매년 검찰과 주정부의 재조사를 청원했지만 거부당했다. 억울한 사형수 등 수감자를 구제해온 시민인권단체 결백 프로젝트가 2007년 포드 재판의 문제점들, 특히 유죄 입증의 결정적 증거였던 증언이 근거도 없고 신뢰하기도 힘들다라고 주장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2012년 카도페리시 지방검사 데일 폭스가 다른 살인사건을 조사하던 중 정보원으로부터 1983년 로즈먼 살인사건의 주범이 재판으로 풀려난 셋 중 둘이고 글렌포드는 관련이 없다는 진술을 듣게 된다. 재수사 결과 그 진술은 사실로 확인됐다. 이례적으로 검사 폭스는 그해 6월 무죄 증거와 함께 연방법원에 그의 재심을 청구한다. 진범들은 다른 사건으로 형을 살고 있었다. 다시 말해 검찰이 엉뚱한 사람을 가두고 진범을 풀어줌으로써 결과적으로 다른 범행을 저지르게 한 거였고 검찰 스스로 그 엄청난 과실을 자백한 셈이었다. 2014년 3월 11일 연방법원은 원심 판결을 무효화했고 포드는 당일 석방됐다. 구속된 지 29년 3개월 5일 만이었다. 자유인이 된 64세의 포드에겐 교도소 측이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한 $20짜리 직불카드 한 장과 교도소 노역 통장에 든 4센트 뿐이었다. 수많은 보도진으로부터 벗어나자마자 포드가 결백 프로젝트 변호사에게 맨 처음 한 말은 배가 고프다 라고 한다. 석방이 확실시되던 순간부터 사형수로서 먹던 그 지긋지긋한 감옥 음식을 일체 먹지 않았다고 포드는 말했다.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뉴올리언스의 출소자 재활시설로 이동하던 61번 고속도로에 단 하나 있던 레스토랑이 하필 그날 휴무였다는 이야기. 차를 돌려 주유소에서 프라이드 치킨과 도넛을 주문하러 갈 때 포드가 스스로 차 문을 열지 못해 차 안에 머물렀다는 이야기. 30년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직접 문을 열고 나서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2달 뒤 폐암 말기 진단과 함께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는 소설로도 쓰기 힘들 이야기. 부르는 그게 끝이 아니었다. 루이지애나 주법에 따르면 무고한 형기에 대한 정부 보상금은 연 1만 달러로 최고 한도액은 25만 달러다. 거기에 잃어버린 삶에 대한 별도의 위로금이 최고 8만 달러. 결백 프로젝트의 포드 담당 변호사 게리 클레멘츠는 주정부에 그 돈을 청구한다. 하지만 카도페리시 검찰청은 포드의 작물 처분 사실을 들어 무고한 피의자에 한해 배상금을 지급한다라는 배상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집행을 거부했다. 2015년 3월 법원 역시 포드의 손에 피가 묻지는 않았지만 그의 손이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며 검찰 편을 들었다. 판결 직후 클레멘츠는 법원의 결정은 범죄가 일어난 집 앞길을 무단횡단했다고 보상을 거부한 것과 같다. 그가 작물을 전당포에 맡긴 혐의로 기소됐다면 사형 선고를 받고 30년이나 옥살이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진실이라고 말했다. 결백 프로젝트 뉴올리언스 지부는 성명에서 이 판결은 지난 30여 년간 포드가 감당해야 했던 일련의 가혹한 불의들 중 가장 마지막 불의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포드는 숨을 거둘 때까지 생활비와 치료비 일체를 봉사단체의 도움과 시민들의 성금으로 충당해야 했다. 주정부를 상대로 한 인권침해와 손해배상 소송 역시 그의 죽음으로 중단됐다. 그를 기소할 당시에 지방검찰청 수석검사 스트라우드는 법원의 배상불가 판결 직후 지역신문 슈리브 포트 타임스에 장문의 글을 기고했다. 법원 결정을 비판하는 신문의 사설에 동조하며 거기 얽힌 자신의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힌 거였다. 글 첫머리에 스트라우드는 제도의 허점이 그의 삶을 철저하게 파괴한 만큼 그 어떤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에게 최대한의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루이지애나 정의의 이름으로 그가 겪은 고통에 대한 배상을 회피하려는 주정부의 뻔뻔스러운 노력에 소름이 돋는다라고 썼다.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돌이킬 수 없는 실수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사죄의 문장이 이어졌다. 이 사건은 사형의 자의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일 뿐이다. 이제야 나는 33세 젊은 검사였던 내게 다른 한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판단을 내릴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깨달았다. 스트라우드는 자신이 글렌포드의 재판에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고 사형 선고가 내려질 때 마침내 정의가 실현됐노라 믿었다고 마땅히 할 일을 해낸 자신이 자랑스러워 그날 밤 동료 검사들과 기쁨에 겨워 몇 차례에 걸쳐 술을 마셨다고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기도 했다고 적었다. 나는 오만했고 심판하는 일을 좋아했고 스스로에게 도취돼 있었고 또 자신만만했다. 나는 정의 그 자체보다 내가 이기는 것에 더 몰두했다. 바로 내가 모든 걸 망쳤다. 지금 나는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을 위해 이 말을 한다. 내가 촉발한 글렌포드의 모든 비참에 대해 그와 그의 가족에게 사죄한다. 그릇된 판단으로 헛된 결말을 안겨준 로즈먼 씨의 유족에게도 사죄한다. 배심원들에게 마땅히 제공했어야 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사죄한다. 내 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오점을 남긴 재판부에도 사죄한다. 그리고 덧붙였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공평하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완벽한 제도를 만들 수 없다. 스트라우드는 철저한 반성과 백마디 사죄의 말보다 그 어떤 금전적 보상보다 그의 억울한 희생을 무의미한 것이 되지 않게 노력하는 것이 그가 행할 수 있는 진정한 반성과 사죄의 길이라 여겼고 그게 곧 사형제 폐지였다. 그가 자신의 사죄를 글렌포드에게 말이나 편지로 전한 게 아니라 지역 신문을 통해 다시 말해 마을 주민과 미국 시민에게 한 까닭도 그 때문이었을 것이다. 지방의 작은 신문에 실린 그의 사과문은 주 경계를 넘어 미국 전역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리고 지난 4월 그는 병석의 글렌포드를 찾아가 머리를 숙였다. ABC를 통해 방영된 그 방문에서 스트라우드는 내가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니며 무덤에 갈 때까지 그 오점이 씻기지 않을 것임을 안다 하고 포드에게 머리를 숙였다. 일어날 힘이 없어 앉아서 그와 악수를 나눈 포드는 하지만 옥살이가 끝이 아니었다. 지금 내게는 6에서 8개월의 시한부 선고가 내려져 있다 라고 말한 뒤 진심을 털어놨다. 미안합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정말 못하겠어요. 정말. 스트라우드가 포드의 용서를 기대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는 자신의 반성문 끝을 이렇게 맺었다. 나는 글렌포드에게 보여준 것보다 많은 자비가 신의 뜻 안에 있기를 기대하며 이 글을 맺는다. 하지만 내게 그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다.